지난 시간에 이어 마테오 리치가 평가한 명나라 제2편입니다. 마테오 리치에 대한 소개는 1편을 참고해주세요. 합주에 있어서 악기 운용은 유럽과 비교적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 음악 전체는 단조로운 리듬 박자를 만드는 데 그치는 듯하다. 이들은 다양한 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변화와 화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 음악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외국인의 귀에는 단지 조화롭지 못한 잡음으로 들릴 뿐이다. 그들은 합주 분야에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유럽의 오르간 음악과 모든 악기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했다. 아마도 유럽의 성악 하모니나 오케스트라를 듣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좋게 평가할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 중국인은 자국의 것보다 외부에서 온 것을 더 선호하는 순진한 성향이 있다. 일단 외국 물품의 품질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말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더 나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듯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변의 미개한 민족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여기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 나라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가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기구들도 시간 측정을 물이나 불에 의존한다. 물로 작동하는 기구는 거대한 물 항아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불로 작동하는 기구에서는 향기 나는 재로 시간을 재며 이는 유럽의 회전 격자형 화로를 어설프게 모방한 듯하다. 바퀴 달린 시계도 몇 개 있는데 이는 물 대신 모래를 사용하는 일종의 물레방아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시계들 모두는 유럽 시계의 정밀도에는 한참 못 미치며 오차도 많고 시간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 해시계에 관해서는 그것이 적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위도 변화에 맞추어 설치하는 방법은 아직 익히지 못했다. 예술과 공예에서 중국인은 분명히 다른 어떤 민족들과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다른 기술과 과학 분야에선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문명이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실제로 식사, 좌식, 수면 방식에서 중국인은 유럽 밖의 모든 민족 중 유일하게 서양과 상당히 유사한 관습을 보여준다. 식탁, 의자, 침대를 사용하는 문화는 중국 인접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은 모두 매트를 깔고 의자, 침대, 식탁 대신 사용한다. 중국인이 접한 유일한 고등 철학은 도덕 철학이다. 그런데 이 철학마저도 그들은 진리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오류를 끼워 넣어 사물을 흐리게 만든 듯하다. 그들은 논리의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 윤리학의 명제들을 상호 내적 체계 없이 다룬다. 그들의 윤리학은 이성적 사고의 빗달에 도달한 일련의 혼란스러운 추론 및 격언의 나열에 불과하다. 중국 철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공자다. 이 위대한 학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으며 70여 년을 살며 자신의 저술과 강연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 덕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했다. 공자의 자기 절제와 금욕적인 삶은 과거 전 세계에서 성덕으로 추앙받던 인물들보다도 더 거룩하다고 중국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공자의 언행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이교도의 철학자들과 동등하거나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였음을 인정하게 된다. 중국인은 도덕 철학뿐 아니라 천문학과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때 그들은 산술과 기하학에 능숙했으나 이 분야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다소 혼란스러움을 겪었다. 그들은 하늘을 별자리로 나누는 방식에서 우리와 다소 다른 체계를 사용한다. 그들이 세는 별의 수는 유럽 천문학자들의 계산보다 무려 400개나 많다. 이는 그들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천문학자들은 천체 현상을 수학의 체계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시간 대부분은 일식과 월식의 시점 혹은 행성과 별의 질량을 정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오류는 수없이 발생한다. 결국 그들은 천문학 중에서도 유럽 학자들이 점성술이라 부르는 분야에만 주의를 집중한다. 이유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별의 영향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쪽에서 중국에 진입한 사라센, 즉 이슬람권 사람들로부터 중국은 일정한 수학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러나 이들 지식 대부분은 엄밀한 수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사라센이 남긴 것은 대부분 달력 계산용 규칙표로 중국인들은 이를 통해 행성 및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였다. 현재 황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학을 가르치는 2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한 학교는 중국 전통의 역법 및 일식 월식을 계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른 하나는 사라센식 체계를 따르며 동일한 사실을 외래에서 도입된 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각 학파 혹은 재판소가 도출한 결과는 서로 비교되어 한쪽이 다른 쪽을 보완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의술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매우 다르다. 맥을 짚는 방식은 유럽과 같고 치료 성과도 상당히 좋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약초, 뿌리, 기타 간단한 처방을 사용한다. 실제로 중국 의술은 우리가 약초 사용에 적용하는 규칙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음료는 술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으며 차라는 음료일 수도 있는데 항상 따뜻하게 제공되며 한여름에도 예외가 없다. 이러한 관습의 이면에는 위장에 더 이롭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유럽인보다 장수하고 70세, 심지어 80세까지도 체력을 유지한다. 찬 음료를 즐기는 서양인들 사이에서 흔한 담석증이 중국인들에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 관습 덕분으로 보인다. 태고 이래로 군주제만이 중국 민중의 인정을 받아왔다. 귀족제, 민주제, 금권 정치 같은 다른 형태의 명칭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초기의 역사에서는 공작, 후작, 백작에 해당하는 자기들이 많았으며 모두 한 명의 지고한 군주에 복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들과 그에 따른 관할권은 약 1800년 전부터 사라졌다. 하지만 무능한 통치자에게 염증을 느낀 민중이 그의 권한을 박탈하고 덕성과 용기로 뛰어난 인물을 대신 옹립하여 정통 군주로 인정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중국인은 대체로 찬탈한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느니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다고 찬사받을 만하다. 실제로 그들의 철학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격언이 있다. 두 남편을 둔 여인은 정숙하지 않으며 두 임금을 섬기는 신하는 충직하지 않다. 중국에는 우리식의 12표법이나 카이사르 법전처럼 영구히 공화국을 지배하는 고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왕위를 차지한 자는 혈통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 그 뒤를 이은 군주는 초대 군주가 제정한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바꿀 수 없다. 중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법률들은 홍무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 모두 그가 직접 만들었거나 선조들의 것을 계승한 것이다. 중국의 국토는 너무나 광대하고 국경은 아득히 멀며 바다 너머의 세계에 대한 무지함은 철저해서 이들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제국 안에 포함된다고 믿는다. 지금도 그리고 기록 이전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황제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 부르며 하늘을 최고 신격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과 신의 아들은 같은 존재라 여긴다. 아마도 중국 복식이 서양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신발일 것이다. 중국 남성의 신발은 면이나 비단으로 만들어지며 서양 여성의 신발보다도 자수장식이 더 화려하다. 그들은 신발 밑창에도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겹의 천을 단단히 꿰매어 만든다. 가죽 신발은 오직 최하층 계급만이 착용한다. 그들은 셔츠에 해당하는 의복은 없으며 대신 피부에 바로 닿는 헐렁한 흰색 튜닉을 입고 자주 목욕한다. 마차와 짐수레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베네치아처럼 강과 호수 위에 지어진 도시들 사이를 궁궐 같은 배들이 오간다. 국토 전체가 강과 운하로 구획되어 있다. 이들은 서양보다 배를 더 많이 이용하며 그 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넓다. 예를 들어 관리의 요트는 가족 전체가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을 만큼 크다. 이 요트들은 공비로 운영되며 주방, 침실, 거실까지 갖추고 있어 일반 선박이라기보다는 부자의 저택처럼 보인다. 때로는 이 요트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호수나 강에서 유람을 즐기기도 한다. 이런 요트의 내부는 다양한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포르투갈인들이 시아라라 부르는 고광택 아스팔트 도료로 마감되어 있고 장식은 향기에 혼한 만큼이나 눈을 즐겁게 한다.